15년 결혼 생활. 단 하루도 빼본 적 없던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적 있으신가요? 결혼 반지를 찾으면서 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어요. 늘 그랬듯이 남편이 7시에 출근하고 저도 8시에 회사 갈 준비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름기 많은 접시를 닦다가 미끄러져서 거품이 손에 잔뜩 묻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헹구면서 무심코 손가락을 훑어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항상 느껴지던 그 무게감이 없었어요. 손가락을 다시 만져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언제 빠진 거지? 결혼 반지잖아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한테는 지난 15년간의 세월, 약속, 책임,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때 남편이 직접 끼워줬던 그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허겁지겁 싱크대를 뒤져봤어요. 설거지하다가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배수구까지 들여다보고 바닥도 기어다니면서 찾아봤는데도 없었어요. 식탁 밑, 소파 쿠션 사이, 침대 시트까지 집안을 다 뒤져봤어요. 손가락이 허전한 그 느낌이 왜 그렇게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던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본 적이 없던 반지였거든요. 손가락에 자국까지 났을 정도로 늘 끼고 있던 건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반지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요. 그냥 습관적으로 끼고 있던 줄 알았는데 없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였어요. 회사에 와서도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왼손만 쳐다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정말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사무실에 남아서 혹시 책상 주변에 떨어졌나 싶어서 또 뒤져보고 있었는데 그때 상사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도 직원들을 꽤 세심하게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혼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따뜻하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직원들한테는 정말 신사적이세요. 절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적절히 도움을 주시고 점심 안 드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순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빠진 건 아닐까요? 진짜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도 아침에 설거지하다가 알았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어제 퇴근 후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빠진 거네요. 집에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같이 찾아봐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남의 일인데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괜찮아요. 혼자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찾는 게 더 빨라요. 점심시간에 같이 한번 둘러봐요. 그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제 책상부터 시작해서 회의실, 복사기 주변, 화장실까지 정말 꼼꼼하게 찾아주시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같이 열어보는데 그러다가 손이 스칠 때가 있었어요.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고 의자 밑, 테이블 아래, 심지어 에어컨 바람이 날릴 만한 곳까지. 그러다가 또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15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라고 하셨죠? 얼마나 소중하실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한테는 그냥 어디서 잃어버렸냐, 조심하지 그랬냐 소리만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도 업무 중간중간 김 과장님이 와서 물어봐 주셨어요. 혹시 찾았어요? 아직요. 조금 더 찾아봐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배려구나. 이런 게 따뜻함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정말 조심성이 없어.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 과장님과 함께 반지를 찾던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저를 챙겨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진 걸까? 다음 날도 김 과장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어젯밤에 집에서 더 찾아보셨어요? 네, 그런데 없어요. 그럼 오늘도 회사에서 찾아봐요. 어제 못 본 곳도 있을 거예요. 또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사무용품 보관실, 탕비실, 심지어 옥상까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김 과장님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아, 바람이 차가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반지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를 찾으면 더 이상 김 과장님과 이런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집에서 남편과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남편과는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냥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 과장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김 과장님이 저한테 더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거든요. 반지 찾는 것 말고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그냥 반지 때문에 좀 예민해졌나 봐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 하세요. 그때 김 과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드시겠어요. 이럴 때 가족이 위로해줘야 하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고 울지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반지를 찾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지 찾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찾다가 지치셨을 텐데. 카페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들. 처음에는 반지 얘기만 했는데 점점 다른 얘기들도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김 과장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이혼하시기 전에 부인분과 잘 지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신다는 것도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죠. 그런데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다고. 부러워요. 저는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다는 뭔가 죽어 있는 느낌이에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감정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다가 김 과장님과 함께 쓰고 가게 되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닿고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더 가까이 오세요. 그 말에 더 바짝 붙었는데 김 과장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설렘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복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복사기 옆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제 결혼 반지였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안도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김 과장님과 반지를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특별한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는데 그 따뜻해야 할 금속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급히 김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찾았어요. 복사기 밑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했는데, 김 과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를 보는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혼자였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반지 찾기라는 공통의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반지 찾았어. 회사 복사기 밑에 있었어. 다행이네. 이제 조심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일주일 반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김 과장님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반지를 보면서 정말 묘했어요. 이 반지를 끼워준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는데 제 마음을 건드린 건 함께 찾아준 김 과장님이었어요. 단 한 번의 따뜻한 말, 작은 배려에 제 마음은 이렇게도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김 과장님을 마주쳤어요. 반지 끼고 오셨네요. 어때요?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없다가 다시 끼우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지가 어색한 게 아니라 김 과장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 과장님과는 예전처럼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지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김 과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반지 찾으셨는데 왜 더 우울해 보이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정말 예리하신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김 과장님이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커피나 한 잔. 카페에 앉아서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반지 찾으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혼자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과장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반지를 찾는 것보다 김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셨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꿈꾸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도 과장님께 끌려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날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어요. 시간을 좀 가져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김 과장님도 저도 그날 밤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요즘 어떤 것 같아? 남편은 TV 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갑자기 왜? 뭔 소리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뭐가 무관심해? 나는 돈 벌어오고 너는 살림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인지 모르겠어. 사랑? 우리가 몇 년 산 부부인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냥 가족이지.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김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 마음.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김 과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랑 사귀는 것 같아.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정말? 누구랑? 몰라. 그런데 확실히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휴대폰도 자주 보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고. 며칠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 과장님이 실제로 소개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김 과장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과장님, 어제 카페에서 봤는데 소개팅이셨나요? 네,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언제부터요? 사실, 지난주부터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지난주부터라고 하면 저와 마음을 확인한 바로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그럼 저와 나눈 그 대화는 뭐였나요?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 말이 맞긴 했지만 왜 그렇게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김 과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걸.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아무리 마음이 끌린다고 해도 분류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김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정말 김 과장님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관심과 배려에 목말라 있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던 것 같아요. 김 과장님 자체보다는 그분이 보여준 따뜻함에 끌렸던 거였어요. 그런 따뜻함에 너무 오랫동안 목말라 있었던 거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제 남편이 아닌. 며칠 더 생각해 보니까 김 과장님의 선택이 고마웠어요. 만약 저와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을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자기 성찰을 했어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찾는 과정에서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 첫 번째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였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만큼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 생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홀했던 거 아닐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정말 지금 상태로 만족해? 만족하다고 했잖아. 나는 만족하지 않아.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뭐가 불만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을까?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편하다고 했잖아. 당신한테는 편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외로워. 정말 외로워. 그때 남편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외롭다고? 흥.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싶어. 우리가 부부 맞나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드디어 남편이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런 게 필요해? 물론이지. 우리가 왜 결혼했는데? 그냥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되려고.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가끔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건조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바꿔? 어색하잖아. 어색해도 노력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날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힘들었어? 수고했어.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15년 동안 안 하던 말들을 갑자기 하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수고했어 하고 맞아주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물어보니까 남편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더 큰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우리 데이트 한번 해볼까? 데이트? 흥.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관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영화를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잘 다녀와, 저녁에 들어올 때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해요. 이 반지가 단순히 결혼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왜 결혼했었지? 하고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도 예전보다 예뻐진 것 같네. 며칠 전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소중히 여김받는다는 느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반지를 끼워준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제 마음을 흔든 건 김 과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제가 얼마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채워줄 사람이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세요. 감사합니다.